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겨진 바티칸에서 미스테리한 이유로 사라진 15세의 소녀 엠마누렐라 오를란디와 그녀를 둘러싼 교황청과 마피아의 음모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4일 바티칸 교황청의 허가로 성당 지하 납골당에서 경찰 입회하에 20년 된 관뚜껑 하나가 열립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시신의 주인공은 한때 로마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악명 높은 갱단의 두목 엘리코 데페디스라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시신 옆에 놓여있었던 수십 개의 미스테리한 상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상자 속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 바티칸 시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조사는 1983년 6월 22일에 사라진 15세의 소녀 오를란디 실종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한 조사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15세였던 엠마누렐라 오를란디는 1968년 1월 14일 5자녀 중 4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오를란디의 아버지는 교황청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오를란디의 가족들은 바티칸시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일주일에 3번 플룻 수업을 다니고 있었고 교회 합창단의 일원이었습니다. 1983년 6월 22일 오를란디는 평상시처럼 플룻 수업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그녀는 평소처럼 수업이 끝났다고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시 오를란디는 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에이본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취직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다같이 이 제안에 대해 상의하자고 말합니다. 언니와의 통화 후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이 일자리 제안에 대해 자랑을 하였고 이후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업이 끝난 오를란디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지 않고 크고 어두운 색의 BMW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오를란디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를란디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83년 6월 23일 그녀는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분류되어 곧바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녀를 보았다는 제보가 수사 당국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제보는 1983년 6월 25일 피에르 루이지라는 16세의 소년이 오를란디로 보이는 소녀를 만났다고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자신을 바르바렐라라고 소개했으며 에이본 화장품을 팔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본 화장품은 오를란디가 사라지기 전 언니에게 말했던 회사였습니다. 두 번째 제보는 1983년 6월 28일 자신을 마리오라고 칭한 한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집에서 가출한 바르바라라는 이름의 손님이 방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집에서 가출했지만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의 결정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오를란디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1983년 6월 30일 로마 시내는 오를란디를 찾는 3,000개 이상의 포스터로 도배되어 버립니다. 오를란디 실종 사건 이후 바티칸에선 계속해서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 사건들과 함께 오를란디 실종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음모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사건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는 듯 보였으나 2005년 이탈리아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실종자 찾기 TV쇼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오를란디 실종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엘리코 데페니지의 무덤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악명 높은 마피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황청의 강력한 반대로 그의 관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08년 엘리코 데페니지의 전 여자친구가 오를란디가 사라진 것은 데페니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데페니지의 전 여자친구는 오를란디가 사라진 당시 교황청 은행장이었던 폴 마싱커스 추기경의 요청으로 데페니지가 사건에 개입했다고 폭로합니다. 점점 여론이 바티칸에 불리해지자 결국 2012년에 와서야 교황청은 데페니지의 무덤을 수색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경찰과 오를란디의 가족, 법의학자, 검시관들이 모여서 마피아 두목 엘리코 데페니지의 무덤을 열었고 무덤에선 주인을 알 수 없는 뼈들로 가득한 수상한 상자 여러 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티칸 추기경들이 묻히는 성당의 납골당에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 데페니즈가 묻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황청과 마피아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교황청은 1990년 세상을 떠난 마피아 두목 데페니즈의 부인에게 당시 돈으로 10억 리라, 우리 돈으로 7억 5천만 원을 받고 그의 시신을 교회 납골당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추기경들 옆에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이 묻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교황청이 데페니즈가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여 납골당에 묻히는 것을 허락했다는 미스테리한 변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데페니즈의 무덤에서 발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뼈들에 대한 DNA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오를란드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여름, 오를란디가 바티칸 내 테오토니코 모역에 매장되었음을 암시하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교황청에 무덤 발굴을 요청하면서 다시 사건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교황청의 지원 아래 2019년 7월부터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뼈 조각이 다수 발견되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나 감식 결과 모두 오를란디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바티칸 검찰은 수색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사건 종결을 요청했고 바티칸 법원은 2020년 4월 30일 오를란디 실종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기로 선언합니다. 결국 이렇게 알 수 없이 사라진 오를란디 실종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